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No rules, rules. 말 그대로 규칙이 없다라는 게 규칙이다라는 얘기죠. 이 내용은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를 다룬 책이에요. 넷플릭스 말할 필요도 없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OTT라고 하는 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선두를 달리는 회사죠. 이게 원래는 DVD 대여 사업으로 시작해서 시가총액 지금도 한 1,500억 불이 넘는 그런 회사죠. 성장했다라는 얘기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컬처 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 문화를 소개해 주는 건데요. 이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가 굉장히 이러한 성장에 뒷받침했다, 역할을 크게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넷플릭스의 컬처 덱도 사실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진 얘기예요. 기업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인데요. 이게 2009년이었나요? 처음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그 회사 기업 문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죠. 실리콘밸리 전체에 대해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비범한 extraordinary한 회사가 되려고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freedom and responsibility, 결국 자유와 책임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넷플릭스의 컬처 덱에 열광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규칙 없음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에린 마이어 이 교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인시어드 대학인가 경영대학원 교수인데요. 넷플릭스의 창업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리드 헤이스팅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만든 담론들을 이제 모아서 한 건데요. 결국 이 컬처 덱이 어떻게 회사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이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를 비롯한 넷플릭스의 주요 매니저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거죠. 이 리드 헤이스팅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그런 사람이고요. 본인이 젊어서는요,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몇 년을 또 봉사하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대학원을 가서 대학원 마치고 이제 몇 차례 스타트업 창업하면서 그 뒤로 넷플릭스로 이어졌던 거죠. 이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문장을 하나로 보면요. 재능이 뛰어난 베스트 플레이어들이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조건은 호화스러운 사무실이나 멋진 체육관 또는 공짜 스시 같은 게 아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재능 있고 협동심이 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직원이 뛰어나면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의욕을 불어넣어 성과는 수직으로 상승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어떻게 책이 이러한 문화를 설명하는지를 들어가 보죠. 넷플릭스는 크게 3가지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원칙을 계속해서 배양하고 강화하고 또 정착시키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인재 밀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표현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이 말은 넷플릭스는요, 다수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소수의 인재가 높은 생산성을 보장해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요, 이걸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이걸 키퍼 테스트라고 부르는데요. 키퍼 테스트인 거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평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퇴직금 잘 주고 그냥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직원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동료로서 이 사람을 붙잡을지 말지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붙잡을 거다라고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붙잡는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잘 모르겠어. 붙잡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거기까지 아래인 사람들을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거를 6개월마다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정말 최정상급의 인재들로만 구성하겠다라는 그 노력을 계속 실천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요, 솔직한 문화를 말합니다. 솔직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인데, 구성원들에게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회사의 소속감, 방향성을 클리어하게 전달하는 것이고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 본인의 어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막론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것, 즉각적으로 주고받을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의 범위에 있어서도요, 특별한 제약이 없어요.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그거에 동의한다 안 한다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의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애티튜드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요, 모든 것이 피드백의 대상이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할 경우에 피드백 자체가 공격적일 수 있는 거죠. 공격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으니 피드백을 줄 때 거기서 이제 4A라고 하는데요, 원칙을 또 만드는데, 그게 뭐냐,
일단 피드백을 줄 때에는요, aim to assist, 그러니까 내가 악의적인 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주고자 이러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actionable,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어떤 제안 또는 피드백을 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을 때에도요, 부정적으로 또는 디펜시브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주는 사람들의 피드백도 당연히 그런 기준에서의 피드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이 반드시 동의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이걸 택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는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중간하게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주고받는 것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데요. 통제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통제를 제거한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인데 대표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넷플릭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스스로의 판단인데 그 판단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고 마이크로하지 않은 거고 각자의 양식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연차건 뭐 경비, 규정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통제를 다 없앤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경비 사용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뭐 출퇴근 시간에 대한 거, 뭐 휴가, 결제 이런 것들 없는 거죠. 이게 심지어는 말단 직원들까지도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굉장히 큰 규모의 계약서에도 직접 서명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이 규칙이 없다라는 것이 규칙인 셈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요약을 한다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인재 밀도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 있는 직원을 확보함으로써 이 인재 밀도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인재들이 모인 집단에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솔직한 피드백 문화를 도입을 하고요.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 밖에 어떤 규제, 규정,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식으로 통제를 제거한다라는 것이 이 회사의 기업 문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책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마칠 것만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 회사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뭐 제가 괄호를 한 것은 우리 회사도 이렇게 할까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당장 이게 각각의 회사에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솔직한 문화를 만들고 통제를 제거하기만 하면 넷플릭스처럼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냐, 답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말하는 세 가지 원칙은요, 순차적이고 그리고 뭐 순차적이라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거잖아요. 즉 하나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예컨대 인재 밀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드백을 장려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피드백을 장려하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그 4A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피드백이 나온다면 그걸 그대로 장려하기만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있겠죠. 또는 뭐 회사의 문화나 지향점이 충분히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얘기했던 그 통제를 제거하는 것을 바로 집행한다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원하는 그런 방식의 자율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재만을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 모순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 첫 번째로서 결국 상호 보완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또는 대비가 되어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넷플릭스 문화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또한 존재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아까 freedom and responsibility 였잖아요. 자유와 책임 문화로 이제 경영 철학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규정과 절차, rules and process라고 하면 우리가 프로토콜을 얘기하고 어떤 매뉴얼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자율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모든 업에 가능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대량의 생산을 주된 비즈니스로 하는 그런 생산직에서 알아서 그런 말단 직원들이 나는 이러한 조립 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또는 한 명 한 명의 의사결정이 정말 크리티컬한 어떤 의료 집단이라고 칠게요. 뭐 제약회사라고 칠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 뭐 넷플릭스가 설립이 된 그 미국적인 그 문화, 어떻게 보면 솔직한 피드백이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나라의 문화, 그렇지 않은 지역의 문화도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허들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넷플릭스 책에서도요, 나중에 얘기하는 것은 각 국가별로 넷플릭스 차원에서도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정도의 차이, 어떤 그 나라에 적합한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한 장에 걸쳐서 챕터에 걸쳐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된다라는 것이 책의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요한 어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내가 근무하는 환경에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다름 아닌 우수한 동료다. 가장 우수한 동료들과 같이 일한다라는 것. 결국 최고의 복지, 우수한 동료들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고 나도 역시 그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업무 환경이다라는 것. 이 중요한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요, 좀 더 극단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8대2의 법칙이라고도 불러요. 80대 20이라는 건데, 이건 어떤 집단이건 간에, 어떤 모임, 어떤 상황을 놓고 봐도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끌고 간다. 예컨대 뭐 생산을 한다 그러면 상위의 퍼포먼스 20%를 보이는 직원들이 전체 회사의 80%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쵸? 그 반대가 그 반대를 한다. 80% 나머지가 20%밖에 못 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넷플릭스의 이 문화는요, 극도로 높은 어떤 고용의 유동성이죠. 그리고 구성원들은 개개인들이 아마 압박감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80대 20을 극단적으로, 이 파레토 법칙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20에 해당되는 인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80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줄이고 프리 라이더가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문화 또는 그런 가치인 거잖아요. 이 노력은 글쎄요, 뭐 잔인할지는 모르겠지만 개별 기업들이 명심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요, 솔직한 피드백이었었잖아요. 규칙 없음도 있고. 그랬을 때 이심전심은 없다. 이걸 이제 뭐 한국어로 제가 표현한 건데요. 솔직한 피드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한다라는 이유로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불이익, 어떤 손해, 개인에 있어서의 손해, 모두에 있어서의 손해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큰 회사의 손해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을 반드시 솔직하게 전달하는 그런 피드백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심전심은 없다라는 거죠. 왜? 결국은 이걸 얘기하지 않다 보면요,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결국엔 오히려 이게 악화가 되면서 썩어 들어가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게 쌓였을 때 폭발해서 사실은 내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비일비재하더라. 그러니 기업 문화에 있어서 이심전심은 없다. 솔직한 피드백, 건강한 피드백을 권장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고 근무하는 입장에서 좋은 회사라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그러한 좋은 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한 성공적인 기업 문화 또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해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독을 해보실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